안녕하세요. 정한명입니다. 사주석경 추명가 146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정이나 개인적인 기호 또는 이제 모상에 대해서 일간을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병정일생 식신격은 비만 체구 호인이나 병정일생 재 살다는 신경질이 두렵다. 화가 식신을 못 봤다면 화토 식신이죠. 화생토 하니까요. 화토 식신격이다. 식신. 화생토 하면은 이렇게 토가 계속 쌓이죠. 그러다 보니 토가 강화되니까 토는 비계, 비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방 이런 것들도 됩니다. 그래서 화토 식신들은 대개 비만 체후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화라는 것이 오픈이고 또 명랑하고 발랄하고 생기 있고 항상 되는 이런 이제 외향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적죠.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식신이라는 십성이 먹을 식자니까 식은 먹고 싸고 마시고 또 배설하는 건강을 주관하는 생식 활동을 식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식신은 식신생재하죠. 식신생재하니까 항상 현실 참여가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식신생재에서 생산활동에 항상 참여하는 그런 융통성 있는 기질이 되고요. 또 식신은 식신재살 이렇게 해서 편관에 대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은 질병도 되고요. 어려운 난가도 되고요. 또 스트레스도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견디고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식신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몸도 살찌고 건강하고 또 호인이 많다. 대신에 이제 병정화일간이 제사를 만나보게 되면 금생수에서 금수는 강한데 화는 약하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재생살에서 재살태과가 되고 또 재생살 사주가 되니까 화의 입장에서 보세요. 본인의 어떤 외부에서 이게 수의 기운이 나를 항상 이렇게 옥죄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내 입장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주눅들고 눈치를 보게 되고 주위 환경에서 내가 항상 왕따가 되지 않을까 소심하게 되고 때문에 예민해지죠. 신경질이 는다. 간왕 신세가 되겠죠. 사랑 신세가 되겠죠. 147번은 사주 중에 갑기합은 중정심이 있었으니 간사지신 배격하고 만인간에 사표된다. 대부분 지금 다 단식 판단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뭐 이 단식 판단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료 하나하나들이 지금 이제 따로 떨어져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쌓여가지고 뭐 종합적인 복식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라도 알아서 나쁜 건 없습니다. 갑기합토니까 갑기는 중정지합이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토라는 것은 믿을 신자요. 토는 또 중하 가운데의 기운이요. 토는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신중한 기운이고 또 토는 또 이제 토제사행, 목화토금수와 다 잘 어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매, 중계,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화토금수에 치우치지 않으니까 항상 중심을 잡아주는 글자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체성이 확실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실수가 적고 원만한 처세를 한다는 뜻이고요. 간합이니까 참고로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파 보면은 갑기는 중정지 합이다. 그리고 을경합은 인의지합이죠. 인정과 의리. 네, 그리고 병신합은 위계지합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과 또는 이제 어떤 계천과 위계를 따지는 거죠. 상하를 따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정임합은 오염지합이라서 애정사와 관련이 있고 무게지합은 역시 무정지합이라서 부부 간에 이성 간에 또 무정한 인연을 맺기 쉬운 합입니다. 때문에 중정지심이 있으니까 간사한데 지우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원만한 인간관계로서
사표가 된다, 모범이 된다, 또 스승으로서의 표상이 된다는 뜻이죠. 148페이지 어릴생인 사주금다 인의 구무하게 되고 갑을일생 다봉수화 사선짐을 품게 된다. 을목이 금을 많이 본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을이 금을 많이 본다는 뜻은 을 입장에서는 이제 금이 관이잖아요. 관성인데 관성을 많이 보게 되면 관살 혼잡이 되죠. 관살 혼잡. 그래서 살관 혼잡, 관살 혼잡이 되어서 을목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 나한테는 병에 해당되고 귀신에 해당되겠죠. 때문에 금극 목을 많이 당하니까 목이 가지고 있는 인정과 사랑, 그리고 뭐 자비와 이런 또 동정 이런 마음이 내가 뭐 쓸래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인이 문제가 되고 뿐만 아니고 이제 금이 병으로 작용하니까 금이 가지고 있는 의기지상 이런 것들이 오버가 되어서 역시 살벌하게 다가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질인도 안 되고 또 옳고 그름의 분별력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모두가 적절하지 않다. 역시 뭐다? 다자, 무자. 지나치게 많은 것과 지나치게 약한 것은 다 병이 된다는 뜻이고요. 갑을일생이 다봉수화를 보게 되면 사선심이 많다. 역시 갑을일생 입장에서는 목일주인데 목이 수를 보게 되면 수는 인성이죠. 인성 때문에 인성을 만나게 되면 인성은 학문성이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동시에 화를 만나니까 화는 식상이죠. 식상은 내가 표현하는 표출 방식이고 또 가르치는 것이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니까 수생목해서 목화통명으로 나아가는 부분이죠. 때문에 공부해서 알고 또 내가 익힌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문명지상이 되겠습니다. 자선심이 있다. 동정심이 있다. 인의를 베푼다. 149번에는요. 사주 중에 상관격은 시기능인 자존심이 있고 사주 중에서 일주약은 농하기를 좋아한다. 상관격이다. 상관격은 시기능이 시기라는 것은 나를 지나치게 믿고 또 자만한다는 뜻이고 능이는 남을 무시하고 능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어때요? 스스로는 굉장히 자만하고 또 남은 얕본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이 자존심만 많아서 그런데 하지만 상관격도 그렇지 않고요. 다 인성이 있어서 상관 폐인이 되게 되면 나의 지성으로 또 나의 학식으로 이 상관성을 순화시킵니다. 그래서 상관 폐인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이런 상관의 부작용, 폐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관이 병이 될 때 진상관격이 되을 때 하는 역할이겠죠. 사주 중에서 일주가 약하다. 그 상관은 강하고 또 일주는 약하다. 그러면 일주의 기운이 지나치게 도기, 설기, 그리고 누설, 배설 되겠죠. 그래서 나는 100 정도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300, 400을 쓰잖아요. 그럼 막 헛소리가 막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 말이 진실되지 못하고 마치 상관성이 되는 입이 나를 끌고 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입이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진실성이 없고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겠죠. 자, 다음 사주 150번 보겠습니다. 150번은 1월 상충되는 자는 염세 생각 많이 하고 사주 중에 상식, 다는 남주기를 좋아하오.
1월이 이제 충격되었다. 1은 나의 자리고 배우자 자리고 월은 부모 자리고 형제 자리죠. 그래서 나하고 부모 형제와의 사이에서 서로 이탈된다, 분리된다, 또 서로 부딪힌다는 뜻이고 그죠? 서로 못마땅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 형제 그리고 월은 사회공이잖아요. 어떤 사회에 있어서 전반적인 인간관계도 내가 자꾸 충이 돼가지고 서로가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안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내가 좀 염세 생각, 그죠? 아유 뭐 혼자 있으니까 오만상이 다 들겠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쓸데없는 생각이 한다는 이야기고 사주 중에서 식상이 많다는 것은 아낌없이 남을 준다는 이야기니까 뭐 좋은 의미도 있는데요. 예, 식상이 너무 이렇게 과다해가지고 신쇠한 가운데에 식상이 왕하게 되면 내 안 먹고 남주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항상 내가 고인으로 쓰인다. 즉 고용인으로 쓰인다 말이죠. 내가 그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남에게 또 노동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는 요소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좋은 사주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식상이 많으면은 내가 손해 보면서도 항상 나서 가지고 뭐 동네 분야 회장한다, 통반장 한다, 남의 일에 오지랖이 많다, 일해주고 욕 먹는다, 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남이 도와달라고 안 하면은 굳이 나서 가지고 뭐 애쓸 필요는 없다, 서세적으로. 근데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오지랖을 부린다 이런 말이죠. 151번은 사주 중에서 제다 신약 그 사람은 인색하고 무기일주 화토다는 후중하고 타입이 쉽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다 신약은 쟤는 많고 나는 신약하다는 뜻이니까 재물에 대해서 통제력이 약하다는 뜻이죠.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재물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다 신약은 다자 무자니까 오히려 재성이 많지만은 내가 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또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극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인색하기 쉽고 또 마치 부옥 빈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옥 부잣집에 사는 것 같지만은 있어 보이지만은 빈인 호주머니는 별로 없다. 통장 계좌는 없다. 그래서 부잣집의 거지 또는 아주 부잣집의 머슴과 같은 사주다. 그 다음에 무기일주가 화토가 많다는 것은 토가 견실하고 강하다는 거죠. 토가 강하니까 당연히 후중할 분도 가볍지 않죠. 토는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동 변동을 하지 않고 땅이 움직여 다니는 거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을 신자를 쓰는데 타입이 쉽다고 하는데 오히려 고집 셉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무기일주가 어느 정도 사주의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산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숲을 이루어서 어느 정도 관성을 이루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좋은 호수를 두고 그죠? 수원지를 두어서 금생수를 하고 있든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잘못하면은 화토가 많은데 무기일주가 되게 되면 화토 중탁이 돼요. 화토 중탁은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니까 화토 중탁 화토 중탁 성도 지명이다. 화토가 심하게 되면 중 아니면은 도인이나 또는 혼자서 삶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뜻이죠. 뭐든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152번은 화일주가 목화왕의 금일주의 병정화는 그 성품이 과감용단 임사적결달도 한다. 화일주 역시 그 중에서도 병화일주 양간이죠. 이 양간과 음간 차이도 많이 나요.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양간 자체는 뭔가 굼뜨지 않죠. 그래서 어떤
적결하는데도 음감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예, 되면 되고 말만 말고. 그런데 이제 양일주가 이게 또 신약하게 되면 오히려 소심한데 목화가 왕하니까 화가 굉장히 목화를 받아서 왕하겠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화가 신강하게 되면 화끈하다. 그죠? 그리고 성격도 뭐 같다? 불 같은 성격이다. 예. 그래서 화라는 것은 스피드예요. 스피드. 아주 빠르단 말이죠. 사주에 화가 많게 되면 성격이 좀 다소 급합니다. 수는 오히려 지완합니다. 느리고 또 완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끝으로 보이기에는 과감하고 또 매사의 일에 임할 때 있어서 즉시 결정하는 그런 포스가 있다. 경금도 마찬가지예요. 경금도 역시 경금이 사주에서 강한데 경일주에 병정하니까 경금이 재련이 잘 되었다면은 덕화이해가 되어서 금이 무디지 않고 재련이 잘 되어서 예리한 칼과 같이 날이 잘 섰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금은 의리지상이고 또 덕화이해해서 금이 완정품이 되었기 때문에 화의 관성으로 인한 그런 또 적결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152번까지 일단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